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전노미 씨, 아이존의 권은비, 김민주, 자 래퍼 자이언트 페이크, 래퍼 김하우. 우리 전동민 선배님은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저도 반갑습니다. 아니 예능에 아예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한동안 그랬었는데 예. 언제부턴가 나가고 싶은데 그때부터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실제 캐릭터는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 화를 한 번도 안 낸다고 들었거든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 아니 근데 욱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가끔. 이게 참지 못하고 얘기 듣고 있다가 참다 야, 왜 그래 거기서 와? 막 이러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실제. 근데 드라마에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기 근데 때문에. 좀 야구를 저 형이랑 제가 20년을 했거든요. 제가 혹시 에러라도 하면은 좀 평온한 저 얼굴로 갑자기 김태균 씨! 야구 경기에서 이게 깜짝 놀래요. 승부욕이 엄청나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보면 김하온 씨는 착한 래퍼로 유명하잖아요. 화 안 내는 네. 걸로. 네, 맞습니다. 욱할 때가 맞습니다. 있어요 혹시? 화는 최대한 오는 대로 그냥 보내려고 하는 타입. 오, 흘려보낸다. 예를 들면 뭐 이거 짜증나는 어른들이 하는 상황. 건데. 사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른스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올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어떻게 느낌이? 이걸 그렇게 하고 싶었어? 어른 자세다. 이거 어른 자세. 합법적으로 술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맞아.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님 화장대에서 그 화장 지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실수로 것 같아요?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세톤을 마시는 네, 그런 비슷한 그런 걸 제가 한 입 한번 꿀꺽 해본 적이 있는데 소주를 한번 먹었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야? 그게 너무 겹쳐가지고 뭔가 역한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세톤보다는 훨씬 맛있는데 술이 그죠? 카드가요? 우리 그 김하은 군이 이제 그 희망 랩을 좀 잘하잖아요. 예. 저 오늘 그 희망 랩을 좀 준비하셨거든요. 예, 야. 올라가라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흘러가는 거지 바다에 닿을 때까지 현실화의 고리 동시에 두 발은 무비 무지에서 비롯되는 깨달음은 아이러니 삶이란 게 아이러니 아이도에 해왔듯이 어리기만 하던 미물이 조금은 아이커니 우드커니 서있기만 하게 날씨가 좋네 오늘은 내 오늘이 어제가 돼버리기 전에 예. 아니 확실히 랩이라 래퍼라 그런지 자이언트 피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빠른 랩을 잘 못해요. 근데 진짜 빠르네요, 랩이. 그쵸. 많이 빠르네. 경상도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예. 경상도로 랩도 할 수 있어요. 아우, 그건 못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말을 쓴다고 그렇게 잘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너무 부산 사람.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친구들 부산 친구들하고 통화하거나 가끔 만나게 되면은 네. 말도 변했다고 그래요? 진짜 서울 사람 같다고 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어디야? 이 정도네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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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오, 서울 사람. 어디야? 서울 사람이죠. 원래 자이언트 핑크 말고 또 다른 이름 생각해놨던 거 있었어요? 립밤. 립밤? 네. 우리가 바르는 이거 네. 립밤. 립밤이 예뻐서 립밤. 약간 이런 멋있어서. 느낌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약간 디스하면 내 입에 쳐발리지 립밤 약간 이럴까봐 바로 없애버리고 우리 아이즈원, 은비, 민주 씨도 안녕하세요. 첫 출연이에요. 담당하는 게 있지 않아요? 파트가? 아, 네. 저는 이제 카리스마 속의 귀여움. 귀여워. 팀 내에서 카리스마 속의 카리스마 귀여움. 속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다. 예, 민주 씨는요? 저는 아이즈원에서 깨끗함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멤버는 더러운 걸 마십니다. 우리 이번에 아이즈원 신곡이 나왔는데 먼저 한번 노래 좀 들려줄까요? 아, 이쪽으로. 네. 네, 무대로 모실게요. 비올레타.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고민이요. 골 때리는 고민. 지옥의 방.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안녕하세요. 눈에 더워도 안 아픈 16살, 14살 남매를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 아이고 어머님 이번에 민주가 민주 이름이 그래요? 민주. 이번에 민주가 올백 맞고 1등을 했어요. 어머 어머님 축하해요. 이번에 민주가 장관상을 받았어요.
제 자부심 같은 딸이요. 갑자기 엄마 나 중학교 자퇴할래. 자퇴할래. 아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아니 딸 갑자기 자퇴를 왜 하려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공부가 나랑 안 맞아. 아니 그럼 학교 안 가고 혼자 뭘 어떻게 하려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일단 학교부터 좀 그만두게 해줘. 응? 갑자기 청개구리가 된 제 딸. 그러면은 딱 한 학기만 다녀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아, 시간 아깝게 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뀌어. 나 자퇴할래.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매도 들어봤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 딸 중학교 좀 무사히 다닐 수 있게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공부도 공부인데 학교가 그렇죠. 나름대로 또 작은 사회잖아요. 그걸 길러주려고 다니는 거죠. 사실. 예. 어땠죠?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렇죠. 음악의 길로 간 맞아요. 우리 사람인데 항우군이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은 공감해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중학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하울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마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당황하셨겠어요.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학교 들어간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중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의지가 확고해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솔직히 때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딸하고는 되게 학교 갈 때마다 저희 뽀뽀를 하고 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뽀뽀도 안 하고 학교를 가고 깨톡에다가 이제 뭐 내가 왜 지금 학교를 안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고 싶고 또 그 길이 진짜 맞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럼 딸은 자퇴하고 뭐 하고 싶대요? 그냥 알바하고 싶어요. 알바요? 네. 자퇴하고 그렇죠. 음악의 길로 간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딸은 자퇴하고 뭐 하고 싶대요? 홈스쿨링이요. 홈스쿨링. 홈스쿨링. 그냥 홈스쿨.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검정고시까지. 그럼 그러니까 주변에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고등 래퍼 같은 데 보면은 1, 2등 하시는 분이 거의 막 고등학교 자퇴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니라고. 아니,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래. 혹시 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학교 쪽에 알아봤대거나 그런 거는 시도 안 해보셨어요? 예,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었었거든요. 민주가 성적도 좋고 학교 수업 태도도 좋고 하니까 선생님이 전혀 눈치를 그런 건 또 아니네. 우리가 예상했던 건 다 아니야, 지금. 공부 되게 잘하고. 네. 수학이랑 과학 같은 거 잘 봐가지고 장관상도 받고 오, 장관상. 예, 또 학급 반장도 하면서 되게 모범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또 영재교육원도 시험 봐가지고 영재교육원. 네,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빨리 딸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야, 너무 똑똑하게 똘똘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야. 사연 보낸 거 엄마의 고민 이해가 돼요? 갑자기 자퇴를 해가지고 엄마가 많이 놀랄 것 같긴 한데 홈스쿨링 하면서 저만의 스케줄로 저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고 싶어요. 인생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만나는 친구들, 그때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친구나 추억 문제 때문에 살짝 갈등하긴 했었는데 공부 쪽으로 끌려가지고 의지가 끌리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러니까 학기에 더 정들기 전에 빨리 홈스쿨링 쪽으로 돌아야겠다 생각인 거죠? 지금 애들이랑 정들기 전에. 의지가 그러면 그냥 계속 혼자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와서 천행을 하고 제2 외국어 스페인어랑 중국어도 하고 고등학교는 솔직히 자사고를 목표로 두고
고등학교는 갈 거예요? 네. 중학교만 홈스쿨링해서 검정고시 보고 자사고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계획이 아주 정확한데요? 제가 야행성이어가지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거든요. 어머머. 그래서 인터넷 강의 인강 찾아보면서 듣는구나. 네, Q&A 모르는 건 Q&A 게시판에 해가지고 답변 받아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스케줄 시간표. 밀크가 있네. 이게 뭐야? 월수에 인강이요. 인강이야. 인강. 아, 난 또 밀크티를 한 잔 먹고. 밀크티인 줄 알았어요. 한잔 먹고 시작하고. 와. 빡빡한데요. 낮에 자는 거네. 아침에 자갖고 오후에 일어나는 거야. 새벽에 시작되는구나. 새벽 6시에 자는 거예요.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작업을 저 시간에. 새벽 10시까지 한 의지도 다음에. 굉장히 뮤지션스께. 그렇죠. 계획표도 나름 있고. 엄마가 봤을 때는 저 계획표가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문제집 검사 같은 거 하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 잘 때 이렇게 보면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지킬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왜 문제집을 숨겼어요? 못 보겠어요. 엄마한테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칭찬받고 싶어서. 왜 엄마한테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말고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본인한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가 좀 속상해할까 봐. 근데 딸이 저렇게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셨어요? 저렇게 깊게까지 생각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눈물이 찡하네. 공부 많이 안 하면 좀 혼내키는 엄마였었거든요. 갑자기. 본인 스스로가 1등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긴 있어? 조금? 네, 제 스스로 1등 못하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순위 없이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싶었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은 공부를 초등학생 때 엄하게 이렇게 좀 시켰어요. 이 옆에 친구 수정이는 오래 집중하는데 너도 그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수정이 키우지 왜 날 키워 이 생각하는데 말은 못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말을 못하고. 네. 수정이 키우지. 엄마, 그럼 소정이 엄마하고 왜 우리 엄마 해? 왜 비교해? 이렇게 따지지 그랬어요. 엄마가 속상하니까. 그거 봐, 엄마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엄마 속상할까봐? 오늘 이 자리에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요. 자리를 함께 해주셨대요. 쌤이 나와주셨네. 민주는 물론 공부도 잘했지만요. 마음이 우선 따뜻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데 갑자기 민주가 자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는 이게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계속 민주가요? 민주가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듣다가 민주가요를 한 10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많이 반복하시네요. 예. 아니 전혀 믿기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민주가요? 민주가요? 아니, 내가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난히 심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숙제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하나라도 틀리면 저부터라도 민주가 이걸 틀렸어? 주위 사람들이 이제 민주는 완벽하다,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아이고, 생각하니까 진짜 부담스러운 얘기. 네,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도 그건 잘못하셨네. 뭐 한 문제 틀렸는데 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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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첫째니까 잘해서 민주가? 민주가? 선생님이 민주가요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학부모 상담을 한 학기에 한 번씩 할 때 대학교까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거를 그 상황을 봤을 때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님이 대학교까지 벌써 개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주 생각하면은 제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일단 자사고를 목표로 시작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왕 그래도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민주가요? 민주가 예쁘잖아요. 근데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아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가 1등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잖아요. 엄마가 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민주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라고 제가 주변을 어디 주변을 돌아보셨어요?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 오빠가 2살이 많아요. 아, 오빠가 있어요? 네, 중학교 3학년인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1급인데 태어나서 돌 안 됐을 때 경기를 한번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하루에도 10몇 번씩 해요. 어우, 깜짝 놀라시겠다. 몸은 컸는데 이제 1살 정도 아이의 수준이 안 돼가지고 아, 지능 수준이? 네, 그러니까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대소변도 가려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만의 강박관념이 항상 여기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가 또 시키면 공부를 잘하니까. 형편 얘기하면서 솔직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셔가지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들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네. 엄마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민주는 이 엄마의 마음을 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오빠는 오늘 함께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오빠가 햇빛이나 조명 보면은 힘들어하고 경기하는 해가지고. 근데 오빠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게 방에서 공부하면은 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고 그리고 잘 때 무릎 베게 해주면 오빠가 그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아유, 아우, 진짜. 세상에. 아이고. 그리고 눈은 어디 있나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노래 불러주면은 웃거든요.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구나. 눈은 어딨나? 조금만 더 불러줘봐.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집은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을까 여기 이 노래 좋아해요. 오빠한테 참 잘하나 봐요, 그렇죠? 너무 예쁘겠다, 오빠한테 잘하면서. 자기보다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소변 실수했을 때 다 벗겨갖고 또 씻기고 아이고, 대단하네. 뭐 밥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아우. 웬만한 어른보다는 민주가 오빠를 많이 잘 돌보고 있지. 지금은 어떻게 민주 아니면 엄마만 단둘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3이니까 특수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아빠는 일하시니까 네. 또 저도 이렇게 다니는 데는 있거든요. 알바식으로. 그럼 이제 제가 아무래도 민주한테 맡기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때 민주가 오빠를 많이 돌보죠.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홈스쿨링 하려는 것도 오빠를 옆에서 조금 더 자기가 지켜보고 싶다는 의도도 혹시 있나요? 아니요 홈스쿨링은 오빠랑 영향은 없어요. 너무 깊게 갔어요. 민주를 생각하면 가장 마음에서 힘들어지는 게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오빠가 장애인인데 누가 저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겠냐고. 벌써 너무- 데려갈 수 아, 있겠냐고. 이거 벌써 너무 미리 먼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주변이 이제 그럼 누가 그러네. 아이 큰아이랑 함께 나갔을 때는 20대 연인인데 다짜고짜 우리 애를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애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비웃는 거? 바깥에 데리고 나갔을 때는 내 아이가 장애인 게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나 부담을 우리 딸이 같이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여러 가지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빠를 통해서 또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게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담당 선생님께서 엄마랑 오빠한테 불친절하게 하시고 오빠가 경기해가지고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매트를 깔아달라고 부탁이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많이 속상했었는데 저가 특수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 근데 굳이 자사고를 선택하지 않았고 서울대를 선택하지 않아도 특수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치? 엄마 그렇잖아요.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없는데 한정 짓지 않고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춰 놓으면 뭐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자퇴 문제를 제외하고 솔직히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래. 갑자기 훅 힘들어도 며칠 지나면 다 풀려가지고 특별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래도 내가 힘들어 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이럴 땐 조금 힘들다.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데 오빠 봐줄 사람 없어서 못 놀 때도 잠깐 힘들어요. 그러면 많이 힘들죠. 그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노래 듣고 만화 보고 너 친구들이랑 천석이 노는 거 공부를 좋아해요. 못하는 체질인데. 야, 그러면 배짱이 아니야, 배짱이. 그러니까 나중에 직업적으로 볼 때 특수학교 그 교사 말고 아, 하고 싶은 거 또 있어요? 마카롱 가게 사장입니다. 마카롱 가게 사장입니다. 너무 귀엽다. 또 그래 그런 거 마카롱 가게 사장, 예능 PD도 해보고 싶었고 예능 PD, 괜찮다. 야. 방송 작가도 해보고 싶었고 방송 작가도 하고 싶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고 저도 장애가 있는 형제와 함께 쭉 살아오면서 느낀 점인데 그 장애가 있는 형제한테 관심이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계속 서운함은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고 그 형제가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특수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우리 누나도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만이 이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래요. 그럼. 그러면은 엄마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머니는 말을 안 하셨다고 그러지만 자사고 서울대 그런 정도는 가야 네 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얘가 내 자존심이야. 그러면 얘는 못 가는 거죠. 얽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눠보면은 벌써 인성도 나오고 그럼. 엄마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그럼요. 그리고 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뭔가를 정해놓고 그 안으로 지금 자꾸 민주를 집어넣는 것 같아서 민주는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잘 행복해. 어머님 저기 저 때문에 그렇다면 정중히 사과 뭐 때문이야? 그래. 만약에 누군가 엄마가 덜 힘들게 우리 모두가 오빠를 보는 시선이나 엄마를 덜 좀 힘들게 하고 도와준다면 민주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중학교 갈 거냐? 그래. 왜 갑자기 미안해서 그렇지 뭐 민주한테.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같이 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민주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민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한 게. 사실 우리 다 알아야 돼요. 복지가 좀 늘어나면 이런 특수한 친구들도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하면 그럼요. 민준의 집을 살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원인은 민주 엄마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엄마하고 엄마 눈 보면서. 우리 어떤 걸 하든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민주야! 울지 마. 저 나오는 방송 많이 봤다 했죠. 제가 쓴 자퇴계획서 있잖아요. 자퇴라는 게 그냥 순간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내가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1학년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이어도 거기에서 배우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랑 행복은 조금 있는데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먼저 충분히 준 다음에 그게 흘러야지 남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민주가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 중에 제일 천사 같은 사람이 민주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하훈아, 엄마한테 전화 왔다. 근데 하훈이 오빠는 어렸을 때 아세톤 먹은 오빠야. 잘 새겨 들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고민인지 아니다. 아닌지. 아까 가장 속상해서 제가 말을 못했던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 눈치를 봐. 맞아. 난 그게 너무 속이 상했고 눈치 그만 보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언니도 엄청 가수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저도 똑같이 민주처럼 이렇게 어머니한테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티도 안 내고. 근데 지금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도 그러니까 부담감 절대 갖지 말고 그냥 민주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라서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민주 형한테 아무런 부담도 주기 싫어요. 그래서 아예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행복하자. 그래요. 우리 서울 말 쓰는 언니 말 잘 듣고.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예. 함께 오고 싶었지만 못 온 오빠한테도 우리 한마디 해요. 저 카메라 어디 볼까요? 저기. 예. 보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이뻐요. 오빠. 오빠도 많이 힘들겠는데. 이거. 오빠도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아이고.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100원 하고, 99. 골 때리는 고민입니다. 네. 아, 여기 목포 남편이 필요한데 결혼해 주실래요? 결혼해 주실래요?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10살, 9살, 4살 딸과 생후 6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이구야. 근데 30대예요. 우와. 일찍 낳았죠. 남편의 딴짓거리 때문에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여보, 오늘도 간다고? 나가야지. 아니, 밖에 비가 오는데? 나가야지. 건강세요? 목소리 너무 힘들어갔잖아. 아, 오늘은 폭염주의보랄게. 그래도 나간다고? 아까 그럼 이 대사가 이거예요. 이게 눈이 예, 눈이 그래요? 그럼 이거 쓰실래요? 이거 쓰시면 잘 보일 거예요. 훨씬 나으실 거예요. 예. 잘 보이네요. 예, 여기서부터 갈게요. 잘 보이죠? 밖에가
아따 오늘은 폭염주의보란께. 아따 그럼 시원하게 한판 뛰고 와야 쓰겄네. 남편이 한눈 팔고 있는 대상은요 그놈의 축구. 축구입니다. 저 정말 세상 모든 축구공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띠리리리리리. 여보 오늘 애 재롱잔치인데 어디셔? 축구 한판 뛰고 있단께. 오늘은 다른 핑계 대지 마셔. 오늘 경기 없는 날이니까 다 알아. 경기가 없잖아. 오늘은 축구협회 행정일 봐야지. 아이고.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늘어날수록 축구에 쏟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심지어 넷째를 낳는 순간에도요. 낳는 순간에? 이건 좀 심하다. 나 가야 쓰겄네. 애가 태어났는데 어딜가. 아 내가 낳는 것도 아니잖아. 어딜가. 아 내가 낳는 것도 아니잖아. 축구 한 판 하고 올게. 아이고 화난다 내가 봐도. 이렇게 4명 출산할 때마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고야. 시간 우리 남편 뻥 차버릴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연기였지만 어느 부분에 가장 화가 났어요? 같은 다 남자인데. 화나네. 근데 저도 똑같이 사회인 야구를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가야 될 땐 과감히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나갈 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꼭 데리고 나갔어요. 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고민의 주인공 맞이해 주시죠. 깜짝 놀랐어. 애 넷인데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그러네. 어서 오세요, 진짜. 어서 오세요. 예. 정말 내 아이의 엄마예요? 네, 저는 10살, 9살, 4살,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럼 몇 살 때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23살 때 결혼을 해서 20대 청춘을 다 보냈는데 남편은 10년 동안 축구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넷째 태어나기 전에는 남편이 꼭 도와주겠다, 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축구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니, 이 쉽게 정도 변하나요? 얘기 들으면 신동엽 씨가 가장 궁금해 여길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고 막 축구에 미쳐 있는데도 계속 애는 계속. 셋째까지는 계획을 했었고요. 넷째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생겨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남편이 얼마나 축구를 일주일 내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 내내.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평일에는 당직 근무를 쓰고도 축구를 하러 가고 주말에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축구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남편은 축구랑 전혀 상관없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사무직. 사무직이 전혀 좀 네. 다른 거네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축구 모임도 병원에서 동호회도 있고 소속돼 있던 팀도 있고 감독도 하고 축구 그 협회 임원까지 하고 계세요. 완전 빠졌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남편 역할을 했을 때요. 애기 낳고 있는 상황에 축구하러 아니요, 간다. 낳고 낳자마자. 나서 직후겠죠, 직후. 아니 그러니까 남편께서 그분께서 뭐 이렇게 존칭을 하시는데 축구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임원까지 하고 계세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도 그렇게 극존칭을 아니요, 해요? 밖에서는 존대를 해드리고요. 예. 항상? 예, 집에서는 야, 아, 여기에서 바뀌니까 존칭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축구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편하니까. 네. 근데 극단적으로 좀 가보시지 그랬어요. 집을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아기들 때문에 하루를 못 넘기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자, 당당하세요? 이 당당한 남편을 한번 만나볼게요. 말발 만나봤네. 목표 남편. 안녕하세요가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아내의 고민은 이해가 되세요? 애기 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도 하죠. 근데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구는 제 나름대로 힐링이기도 하고 뭘 어떤 걸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라도 목포시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 넷인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축구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목포에?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다면서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약속은 했는데요. 야,
왜 안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예? 축구협회 경기위원장도 맡고 있고 목포시 대표 감독도 대행을 하고 있고 목포시 축구협회 33개 팀 1,500명 정도 되는 회원을 제가 관리하고 리그전부터 행정까지 다 관리를 제가 하고 있고 또 협회장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거절을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내의 부탁은 겁나 거절을 잘하시면서 굳이 그걸 거절 못하고 맡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집사람 부탁하는 부분은 제가 거절을 잘합니다. 맞지만 이거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선후배 관계 속에서 또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걸 하셔갖고 본인이 얻는 인프라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람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또 해서 오다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들려서 커피 한 잔씩 먹어주기도 하고 제가 커피. 축구 그런 부분도 동호회 있고.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러 온다. 네 그리고 커피숍 할 때 매출에 큰 영향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오히려 후배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축구 일 때문에 해서 오면은 여기 커피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다 주는 거죠. 돈 안 주는 받아요? 거야? 네. 아니 후배들한테는 돈을 왜 받아요? 아니 후배들한테는 돈을 왜 받아요? 후배들이 와서 팔아줘야지. 부인께서는 직업이 있으신 거예요, 부인도? 아기가 이제 넷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아이고야, 벌어보려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나서 이제 좀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남편은 나만큼 벌어 오던가 나만큼 벌어 오던가 이렇게 그런 말은 남편이 했다고요? 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제 싸우다 보면은 저한테 네가 얘기를 봐라. 그러면은 네가 사회생활에서 나만큼 벌어 오던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근데 대신 그런 모임 나가면서 쓰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제 밥값, 술값 뭐 이렇게 카드값이 뭐 50에서 70 뭐 이 정도 나오고 남편 것만? 네, 심지어 예전에는 축구화를 7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축구화를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목포에. 그래서 진짜 목포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약갑니다. 그것도 얘기해 저는. 보시죠. 예. 저는 약가고요. 그 뭐, 툭값 카드값이. 밥값은 한 팀의 감독으로서 선수 관리 차원에서 술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그래야지 일요일 날 나와서 경기도 같이 해주고 근데 아내는 한 7, 80 나온다는데 솔직히 많이 나올 때는 남편 혼자 쓰는 카드값만 얼마 나와요? 카드를 안 쓰고요. 현금으로만 현금? 예.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현금은 어디서 나요? 집사람 몰래. 원래 비자금으로. 근데 아까 뭐 아내가 출산한 후에 축가하러 간다 그랬을 때 좀 안 미안해요? 미안은 하죠, 당연히. 아 근데 또 하나 인정할 거 다 인정한다. 미안은 하는데 솔직히 저 기분 좋잖아요. 동네 방네 다 소문 내고 다녀야죠. 아 나 아이 낳았다. 해서 운동하러 가는 거죠, 당연히. 선후배들한테. 운동하러 가자 이거. 그게 아니고요. 네. 굳이 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굳이 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감이 있잖아요 남편은. 근데 필요 없어도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애는 네가 낳지 내가 낳냐 이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이를 네가 낳지 내가 낳냐 이게 아니라 본인이 안 낳았으니까 자기는 가도 되지 않냐. 내가 낳은 이거죠. 게 아니니까. 네. 그 말이 내가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금말이나 금말. 애는 내가 낳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은 사실이에요?
예. 아,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밉게 얘기해요? 그러면 남편분께서 축구하러 갈 때 말고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을 좀 더. 아니, 얼마나 급하면 언니 말을 봐주기. 끊고 들었겠어. 아니, 대답도 듣기 전에 은비야. 너 화가 나서 그렇지? 주먹질해. 그래야 된다. 여기 한 쌓이면 안 돼. 은비, 출동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집에서 봐주긴 하세요? 봐주긴 하죠. 눈으로. 봐주긴 하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와서 애기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제가 씻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채 10분도 안 돼가지고 애기 운다고 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그 엄마 여기 있네. 문 다 열어놓고. 저 샤워하고 있는데 문 다 열어놓고. 그 순간을 못 보는 거야. 그 몇 분을 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큰딸. 아빠가 잘 놀아줘요, 소연이랑? 아니요. 아빠랑 축구하면서 놀고 싶어요? 아니요. 싫어해요. 그럼 아빠랑 뭘 하고 싶어요? 아빠랑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고? 아빠랑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집에 자주 안 아빠랑 오고. 잘 놀아서 어색한 거야. 왜 어색해? 벌써. 그럼 소연이가 아빠 보고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아빠가 가야 된다고. 가요. 우리 지금 운동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가장 아빠한테 서운했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휴대폰만 하고 저한테 애기를 보라고. 애기들. 10살짜리. 둘째도 한번 만나볼게. 안녕! 안녕하세요. 이쁜 척하지 말고. 그 둘째는 언제가 제일 서운했어요, 아빠한테? 안 놀아줄 때요. 안 놀아줄 때. 핸드폰만 하고. 아, 집에 있는데도 안 놀아주고 핸드폰만 해요? 네, 아빠랑 같이 축구하면서 놀고 싶어요? 네. 아 진짜? 아직까지 둘째는 재밌어요. 아빠 축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잘해요? 네, 오 잘해요? 네, 오 잘해요? 네, 둘째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큰딸이 볼 때는 아빠 축구하는 거 봤죠? 네. 잘해요, 아빠? 아니요. 둘째, 아빠 축구 잘해요? 네, 큰딸. 아빠 축구 잘해요? 아니요. 아빠 축구 잘해요? 아니요. 두 명이니 왜 이래? 여기서 살짝 뭐 드리블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 살짝 좀 제가 그렇게 잘하는 못하는데 갑자기 나와보세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중앙으로 나와서 앞에 보시고. 둘, 셋, 둘, 셋, 넷, 오! 다섯, 여섯.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럼 제가 이렇게 뺏으려고 가볼 테니까 좀 제껴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그 연구하고 기술 연구하고 하시는데 우리 딸들이 잘하는 모습에 우리 첫째는 뭘 잘하고 둘째는 또 뭘 잘하고 이런 거 애들에 대한 맞아. 기술 연구는 좀 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알아서 잘해요. 둘째는요? 둘째는 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봐요 딸들에 대해서. 뭐 생일이나 아니면 특별할 때 뭘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첫째는? 책 선물을 좀 책 달라고. 선물을 좋아한다. 네. 자, 우리 딸 둘째는? 아빠한테 뭘 액체괴물, 액체. 역시 액괴야. 슬라임 그러면 만지는 거. 우리 아빠 둘째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요? 둘째는 뭐 장난감 같은 뭐 장난감 뭐? 어떤 거? 뭐 인형? 잠깐만, 둘째 표정.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장난감? 이런 표정이. 자,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갈게요. 네. 큰딸의 꿈은? 선생님, 자, 둘째 딸의 꿈은? 무사? 자, 정답은 큰딸. 정답은? 큰딸 정답은요? 과학수사대로. 자, 둘째 딸의 꿈은? 정답은? 요리사. 또 인프라를 위해서 축구 모임을 3개나 하고 있잖아요. 행정까지 보고 계시고. 지원해진 지원군 오늘 함께 나오셨나요? 나오셨겠죠.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후배가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 인프라들은 다 축구하러 갔어요? 네, 그럼 일정 바꿔서 그럼 부인께서는 지원군은 혹시 네, 제 동생. 여동생? 네. 옆에서 언니 모습 보면 어때요? 안쓰러워요? 네, 안쓰러워요. 저는 언니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릴 걸 항상 후회하고 있어요. 네, 저희 형부가 젊기는 한데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네. 저희 언니나 뭐 이제 조카들 보면 머리가 길잖아요. 네. 머리를 못 자르게 해요. 왜요? 여자는 뭐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야, 가지가지 한다, 진짜. 네, 머리도 못 자르게 하고 치마도 무릎 위는 안 되고 시스루를 입고 간다고 하면 너 옷이 그게 뭐야? 갈아입고 나와.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네. 그리고 집안일 같은 거는 그러면? 네, 집안일도 이제 제가 형부한테 형부도 좀 도와줘요 라고 하면 형부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 안 믿겨져서 확인할게요. 네. 남편, 예, 왜 여자는 머리를 다 길러야 돼요? 여자는 머리가 길러야 여자죠. 에? 머리가 길러야 여자죠. 에? 그러면 네. 안정환 선수가 머리 기르고 축구할 때 꼴보기 싫었겠네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은 남편도 본인이 생각할 때 좀 고지식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남녀를 나누고 하는 일을 나누고. 바깥 세상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이니까 가장이 집에 늘 없는데 무슨 가장을 해요? 그래도 가장 집에 없는 사람이 가장. 가장 집에 없는 사람이 가장. 아니 아버님 근데 저는 축구에 잘 모르지만 축구도 옛날 축구가 있고 현대 축구가 있다면서요. 좀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전략들이 다 바뀐다면서요. 그 시대마다 네, 계속. 해년마다 바뀌죠. 해년마다 바뀌죠. 어느 순간 때는 수비 축구 위주로 갈 때도 있고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지금 축구 경기에서 살 수 없는 거죠. 네, 많이 뒤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하물며 축구 같은 경우도 과거 축구를 버리고 현대에 맞게 가야 이길 수가 있는데 왜 삶을 방식은 맨날 옛날 걸 하시냐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삶을 방식은 맨날 옛날 걸 하시냐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축구는 변화를 주면서. 저는 왜 아버님한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고생하는 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만 이기적으로 온전히 이 사람만 참으라는 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축구를 그만하라고 해도 그만둘 사람이 아니고 계속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바라는 걸 솔직히 일주일에 얘기하세요. 몇 번만? 일주일에 2번만. 가족한테 2번만? 네. 어떠세요, 우리 아내의 부탁인데? 왜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요. 하루는 병원에서 근무를 쓰면 제가 그 다음 날 집에 옵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좀 시간을 드릴게요. 왜 갑자기 들으신 얘기니까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내분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기야, 10년 동안 애들 아빠로서 노력 아닌 노력 많이 한 거 아는데 많이 참았어. 애썼어요.
우리 애들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같이 시간 보내주고 많이 추억 만들 수 있게 자기 좋아하는 거 조금만 덜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아유. 남의 부탁은 거절을 못한다 하니까 우리도 부탁합시다. 일주일에 2번만. 자, 시작. 일주일에 2번만. 한 번 더 일주일에 2번만. 본인이 얘기했어요. 남의 부탁은 거절 못한다고. 자, 남편 결정은? 제가 집 청소도 많이 도와주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이런 부분 하는 걸 해서 한 번으로 가시죠. 한 번으로 가시죠. 우리 못 끝냅니다. 못 보냅니다.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저도 사회인 야구를 진짜 30년째 하고 있는데 선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없으면 그 축구팀은 안 돼의 고민은 본인의 고민이에요. 그들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요. 애기 아빠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회장을 할 거고 그렇지. 감독을 하고 본인이 빠져도 11명은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장이 빠지면은 선장이 없어져요. 어떠세요? 무리한 건가요, 좀? 화요일 같은 날은 집에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퇴근하고 집에 있는 걸로 하고 주말에 좀 일찍 끝내고 와서 애들하고 꽃 구경도 가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그러고 가족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예. 자이언트 핑크버스 갑니다. 고민이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해본 사람이 아니어서 이제 막 육아에 깜짝 놀라. 갑자기 발표하는지 커밍아웃을 하는데. 한번 결혼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어서 제가 만약에 딸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기억이 분명히 커서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아이들을 조금만 더 위해 주시고 이렇게 아내분께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신다면 최소한 이틀쯤은 가정에 충실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남의 부탁은 거절을 못 하겠는데 아내분 부탁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말이 가요. 안 되죠. 아내 입장에서 정말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자, 몇 표나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골 때리는 고민. 나왔을 것 같아요. 100표 당연히 넘었죠. 51, 61, 61! 지옥의 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직장 생활 15년 차에 접어든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참 개방적입니다. 사장님부터 막내 직원까지 한데 모여 회의를 하거든요. 깨떡! 자, 이번 신제품 마케팅 방향을 말이요. 깨떡! 작년 매출에 대비 5%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깨떡! 모두가 힘써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깨떡! 깨떡! 그러고 나서요. 깨떡! 깨떡! 문제는 모든 회의를 단체 깨톡방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매일 100개에서 많게는 300개씩 깨톡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 미치겠는 건요. 새벽 1~2시에도 깨떡! 내가 곰곰이 깨떡! 생각을 깨떡! 해봤는데 깨떡! 앞으로 깨떡! 우리 회사가 깨떡!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깨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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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보내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다 퇴근했는데 이 시간에 꼭 하셔야 할 그 얘기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냥 못 본 척 무시하면 안 되냐고요. 아 여보세요. 어제 그 답장이 없더라고.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해했어? 답장이 없어갖고는. 그놈의 깨똑 지겨워 죽겠습니다. 제발 사장님의 깨똑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 단체방 깨톡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그럼요. 더군다나 이게 1, 2이 또 연관돼 있으면 더 그런데. 자, 화면에 주인공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어물 유통,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전 직원이 지금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 직원은 지금 한 40명 정도 되고요. 40명인데 단톡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한 17명 정도? 총대 메고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 평균 뭐 하루에 100개? 씩 단톡방에 근데 올리시는 보통 한 200개 정도, 300개 정도. 예, 주기적입니다. 예. 주기적으로. 사장님 혼자만 200개를. 예. 주말이나 평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주말에도요? 예. 토요일, 일요일. 명절에도 올려요? 명절에도 올려요? 명절에도요? 명절에 돌리고. 휴가철에도요? 명절에도. 솔직히 놀 수가 없죠. 눈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안 쉬시는 모양이네요, 사장님은. 안 쉬는데 유일하게 딱 1시간이나 한 30분 정도는 안 보내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어떤 내용을 이제 보면 그래,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신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또 그 독보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장문으로 싹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 막 한 2개, 3개. 한 문장으로 길게 보내야 될 수 있는 거를 나눠서 보내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그렇죠. 김 사장, 깨똑. 어저께 말이야, 깨똑. 내가 한 말 깨똑. 기억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생각난 대로 막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막. 집어 던져버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막 계시는데 말하면은 집어 던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해도 말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느 정도 좀 깨똑을 지금 보내시고 올리시는지 3월 6일 그 하루 동안의 깨똑을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시간 보세요. 11시 57분, 11시 56, 1분. 11시 57분, 11시 56, 1분. 어머. 자, 4분 차이예요. 깨똑. 20, 30대가 깨똑. 40대, 50대, 60대가 깨똑. 통계로 치고 보면은 깨똑. 20대, 30대가 깨똑. 나이대가 깨똑. 또 뭐예요? 길게 보내신 거는? 그냥 스크랩 해가지고. 깨똑. 예일 뿐입니다. 깨똑.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봄. 깨똑. 김대현 부장과 회의 내용. 깨똑. 김대현 부장의 내용 쭉쭉쭉쭉. 와. 그리고 그것을 깨똑. 여기에 기준점을 주는 것은 20, 30대 깨똑, 40, 50대, 30대들은 깨똑, 나이대별로 전략을 짜서 진행, 깨똑. 자, 김대현 부장은 깨똑, 40대. 지금 우리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스트레스 좀 느껴보시라고. 이분들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라고. 어린 친구들은 깨떡. 아까 보냈던 건데, 이거? 아까 보냈던 거 아니에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보냈던 걸 계속 또 보내는 거야. 안 읽은 줄 알고. 와. 깨떡. 본인만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의 일방적이시네. 그리고 직원들의 없어. 지금 답변은 보니까 쭉 없는데. 오시는 동안. 답장이 없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빨리 넘겨드릴게요,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쭉쭉. 자, 깨떡. 와, 진짜. 근데 답이 이렇게 되면은 없어. 지금 답이 하나도 없어요. 보낸 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깨떡. 갑자기 확 더워진 것 같아요. 이제 개톡수가 사장님 혼자 보낸 게 이렇게 하루 안에 182개를 보내셨고 눈 아프고. 직원들 모두 합쳐봐야 13개래요. 13개. 찾아보기 쉽지 않는 거죠. 아니 근데 전체 회의를 따로는 안 해요? 이게 깨톡으로만 해요. 그렇죠. 이게 사장님은 보통 부안에 계시고 지역이 다른 데. 네, 저희는 이제 양주에 있고 사무실이.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은 다 양주에 있는 거예요. 거리는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해는 가네. 어쩔 수 없이 개톡을 활용해야 되는 거는 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업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일을 지시사항을 내려도 저렇게 작게 올려버리니까 계속 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운전 중이나 미팅 중이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정작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스크롤을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고 뭐가 중요하지? 그 사장님이 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업무도 막 봐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올리시니까. 그렇죠. 지금 전북 부안에 계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목포 쪽으로 가서 경기위원장을 맡게 되면 굉장히 바빠지는데. 아,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사장님만 그 단톡방에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했어요. 나가달라고 해. 나가달라고 했어요? 네,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요. 제발 좀 단톡방에서 나가요.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막내한테 시키는 거죠. 막내한테 뭐라고? 내가 좀 이제 안 올리려니까 나만 그냥 살짝 올려주라고 황부장 모르게. 초대해달라고. 초대해달라고. 그러면 또 나 몰래 또 초대가 돼 있어요. 반장었네.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을 안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냥 미쳐버리죠 그냥. 자,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세게 좀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이분께서. 예.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보복 안 하실 생각?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쿨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저는 전혀 예, 괜찮습니다. 오늘 직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직원들의 고민은 좀 이해되십니까, 오늘? 당연히 이해되죠. 당연히 이해되죠.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해결됐네.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동생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이 일이 상황 변수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예. 톡을 보내서 그거에 대한 토의를 하는 거랑 예. 퇴근해서 새벽까지 하는 거랑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친구들이? 아니, 저는 제 일하는 거죠. 저는 사장은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 무음으로 해놓으면 되죠. 그건 캡처해 놓으시고 자리를 마련했다가 예. 딱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 그때 쭉 몰아서 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 번뜩이는 아이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제 일을 하는 거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 퇴근하고서 저런 거 하면은 문제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을 한 거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근데 답 없으면 전화하신다고. 그거는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는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읽어봤냐, 사례 되죠. 읽어봤냐? 예, 아니 피드백은 줘야죠. 피드백을 안 주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만 하면 돼요. 아니,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까먹을까봐 그때그때 올린다지만 올릴 때마다 그걸 안 보고 반응 안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아니 상관없다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죠. 부책사정이죠. 왜 그러냐면 일은 일이잖아요. 일을 통해서는 사장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장님 것만 안 받기 위해서 무음으로 하면 다른 전화도 못 받아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은 차마 못했어요. 아니, 그걸 좀 알려드리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무음이 가능한가요? 아니야, 깨통은 가서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 안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판매하고 있는 도중에 또 막 매장에서 빼가지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가면서 보면은 이제 그때 전화가 오는 거죠, 판매 전화. 너 왜 그것밖에 못 있어? 그게 예전 일이잖아. 크게 변하는 적이 없으니까. 지금 살짝 삐치신 거 같아요. 이거 전혀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삐진 게 아니고요. 비난받을 용기도 있어요. 에이, 삐졌네. 전혀 안 삐진 것 같은데. 전안 삐졌어요. 본인은 15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년 되신 분이 따로 이제 직원들끼리 단톡방에서 이렇게 업무 지시도 하고 얘기 나누면 되잖아요. 황 본부장은 나가도 돼요. 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된다니까 나가야 되지.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야 돼. 본인은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실무진이잖아. 실무진들이기 때문이니까 서로 연락 통화하면은 바로바로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께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요 업무에 방해되는 거는 본인들의 사정이고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알겠어요. 그건 본인들의 사정이라고요. 본인들의 사정을 왜 저한테 얘기하냐고요. 사장님, 제가 직원도 아닌데 내가 탔다가 밀쳐버리는 거야. 다른 직원들도 오늘 나오셨는데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계신 네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사장님 단톡방 때문에 힘든 상황은 맞아요? 정말 힘듭니다. 저희가 사장님 단톡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내는 톡을 또 볼 수가 없어요. 무음 처리가 돼서.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부터 개인 폰을 또 하나 만든 거죠. 개인 폰을 개인 폰? 네, 개인 폰을 하나 만들어서 업무폰 개인 폰을 만들어서 2개를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달렸어요? 저는 10년 전에는 깨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전화 통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달달 볶으셨는데 어느 날 깨톡이 생기면서 저희는 되게 좋았죠. 이제는 우리 한꺼번에 이것만 보면 되는구나. 근데 또 그게 또 막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 깨톡 담당자분이 한번 보셨으면 이 깨톡에 한 명만 좀 무음 처리되는 그거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솔루션까지 또 이렇게.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바로 단톡방에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초대를 해갖고 만약에 바로 제가 입사했을 때 만약에 단톡방에 넣었다고 하면 단톡방에 그럼 아마 퇴사도 생각을 했을 건데 근데 이게 벌써 적응이 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초대해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두 번 제가 또 초대했거든요. 초대할 때 그 심정이 미안하고 또 초대했다가 또 그만두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 안 나갔죠. 그러면 초대당하신 우리 주임님 한번. 네, 저는 입사 5개월 차인데요. 입사 1개월 차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카톡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보게 되고 또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사원. 처음에 엄청 심각했거든요. 전 2주 동안은 배터리 한 3번 충전했어요, 하루에. 하루에 3번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보내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친구면 욕하죠. 이런 내용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장님도 보실 때 어떠세요? 업무적인 내용도 이제 쓰시지만 자기의 이상과 철학과 회사의 방향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기가변에 관한 또 쭉쭉 그래서 올라오는구나. 너무 많이 쓰세요. 또 칸트라든지 변증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막 쓰시면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는 사회생활을 처음 나왔을 때 미래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뭐가 될 사람은 정해놓고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고 천천히 와야 되거든요. 뭐 그런 점들을 전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생활이 힘들 거라는 거 보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둔 직원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만둔 직원. 그만둔 직원이 한 3, 40명 정도? 회사 15년? 네, 15년 동안에? 네. 아니, 설마 이것 때문은 아니겠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말과 노골적인 행동, 막 그런 말들. 그러니까 단체방뿐만 아니라 웃을 땐 마이크를 좀 떼주시죠. 이게 마이크 중독이에요. 솔직히 어떤 점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혼내거나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톡방에 다 얘기를 하셔요. 아예 다 공개적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되는 거구나. 아예 다음에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후배 앞에서 선배를 혼내면은 진짜 이 상황이 너무 모멸감이 들고. 저도 신동엽 씨 진짜 여러 사람 앞에서 안 혼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알지? 우리 둘이 있을 때만은 그러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난이나 칭찬이라든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릇 만들려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친구는 나이도 똑같고 살아온 것도 똑같고 비슷하니까 친구들끼리는 상관없잖아요. 나보다 본부장님이나 뭐 방금 뭐 사원한테까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거야 뭐 본인의 그릇이죠. 그쪽 사정이죠 또? 그쪽 사정이죠. 왜냐면 그걸 버텨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의 방식대로 약간 좀 그 방식 자체가 좀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전 이기적이에요. 전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좀 배려하니까 안 겪어도 되는 감정을 사장님의 방식 때문에 일부러 그 감정을 그 건드리는 거죠. 그 모멸감을 겪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다른 직원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맨 끝에 계신 분도 직원분이세요? 본부장님 와이프예요. 여기 황 본부장님 아내 되시는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측근에서 응원자로서 나오신 겁니까?
네, 아니 저도 한마디 하려고 나왔는데 네, 막내가 유도 다니는데 유도 시합하러 갈 때도 사장님한테 그 찰나에 전화 와가지고 3시간씩 전화 통화해서 유도도 못 보고 또 캠핑장에 가면은 고기는 저 혼자 굽고 있고 사장님이랑 3-4시간씩 저쪽 가서 통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차에 탈 때 이제 차에 타고 이제 주말에 내가 어디 갔다가 보면 그 아이들이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전화 통화하니까. 그럼 애들이 기침이라도 하면은 전화 끊고 막 혼내키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예민해졌구나, 남편이. 본인 스스로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머리가 백발이 아니었어요. 다 염색한 거예요, 지금? 네, 한 31살부터 이제 색이 나기 시작해서 머리 거의 백발이 된 거죠. 사장님 머리, 이거 나오네요. 네. 어머머머. 애들이 학교 오지 말라 그러겠다. 네, 할아버지라고 이제 많이 놀리니까. 요즘 염색을 다 초등학교 애들은 막 그래 하시는구나. 궁금해. 아이고. 지금 본부장이 가족들하고 함께 있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고 정말 중요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죠. 상대편이 알려주면 그대로 하죠. 제 후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할 것 같아요. 예, 이 말을 안 말씀을 하죠. 들었을 때 미안한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다 받아줍니다. 얘기 듣다 보면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구 같아요? 사장님, 사모님 같지 않아요? 네. 예? 사모님이 제일 고민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사장님? 그럼 그쪽 사정인가요? 아니, 멋진 친구입니다. 멋진 친구입니다. 멋진 친구? 네. 멋진 친구요? 사장님은 굉장히- 가족분들하고도 깨똑 많이 전혀 안 하세요?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예. 와. 그 사모님 얘기가 진짜 사실은 제일 궁금한데 사장님의 큰아드님께서 아이고, 잘 됐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큰아들이구나. 가족들한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큰아들이 좀 오늘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저희는 일상적인 대화를 거의 일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빠는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포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 그래서 멋진 친구가 되셨구나. 오늘 직원들의 고민에 대해서 쭉 앞에서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일을 배우고 있어서. 네? 아까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저도 일을 할 때 딱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여기서 고민인 게 저는 이제 톡으로 보시면 되지만 여기는 저는 이제 귀에 때려 봤거든요. 아 그러네. 아들이 제일 고민해. 혹시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 7월에 했다가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잠깐 일을 그만두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겠다고. 근데 왜 다시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여유 뭐 이런 것도 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맥락 같은 거 못 잡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막 오더 틀리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해는 된다라고 느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제 워라벨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은데 이거는 진짜 고치셔서 이제 좋은 방안으로 서로 갈 수 있게 되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 6.5개 이상의 단톡방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중에 82%가 단톡방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본인은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사회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본인들이 그 주장은 회사의 대표를 떠나서 자기가 주장했으면 주장하면 됩니다. 그 사실 여기에 예전에도 사장님이 매주 주말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계속 가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또 매주 축구를 하는 사장님이 있었고. 근데 그분들의 일관된 거는 진짜 직원들을 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표현 방식이 조금 직원들 생각과 다를 수가 있었던 거죠. 얘기를 하라고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마음처럼 그렇게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가족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뭐. 우리 직원들 모두 따로 이렇게 단톡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오늘 사장님께 한번 해보자. 근데 익명이에요, 다.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얘기예요. 얘기를 해라. 그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사장님 오는 방입니다. 솔직히 사장님 때문에 힘든 것들 있으시면 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쭉. 자, 첫 번째. 툭 소리가 날 때마다 사장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신혼여행도 가야 되는데 누구처럼 신혼 첫날 밤부터 툭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올까 봐 두렵습니다. 잠깐만. 신혼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럼 누군지 또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아니, 알아차려도 이제 다 이해해 주시고 듣는.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자, 사장님 툭 소리에 숨쉬기가 힘들다. 나만 알고 있겠다. 라고 하며 집요하게 물어본 후 전체 툭톡에 그 내용을 올린다. 제3자의 내용 포함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어. 1년 360일 툭톡으로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기분입니다. 생활이 강박에 불안, 초조, 답답함을 느끼고 지칩니다. 다 그러네요, 그죠? 직원들을 진짜 너무나 사랑하고 민마음 자체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를 믿고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좀 내려놓으셨으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래잖아. 하나도 안 넣고 나처럼 해. 왜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장 힘들대잖아. 그 워커홀릭이 진짜 힘들대잖아요. 나는 직원들 보고는 여기서 나오는 건어물 먹고 싶네. 건어물 또 내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장님 보고는 안 사 먹고 싶어. 꽉 막혔어. 직원들의 의견은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끔 얘기 조율해 준 대로 저는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좋네요. 첫 번째, 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없앨 거고 주말에 올리시는 걸 안 하세요? 쉬는 날은 톡을 안 할 거야. 좋아요. 더 이상은 이제 톡을 안 할 거고. 좋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이제 자주 못 보니까 많이 못 보니까 사랑한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사랑한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본부장님 아내한테 되게 아까 눈물 돌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교감을 하고 미안하다고 있어서요. 얘기해야죠. 현수가 미안해. 현수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제 그런 열정 이런 거를 멋진 친구한테 돌려주실 때가 왔습니다. 집에 계신 멋진 친구한테 한마디. 요 카메라 보고. 멋진 친구. 멋진 친구. 세상에서 그렇게 멋있는 친구하고 그런 친구하고 살아보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마음 다치지 말고 행복한 것만 해. 사랑해. 자, 버튼 가겠습니다. 우리 하은군. 최대한 미니멀리즘 같은 느낌으로 아이디어만 이렇게 딱딱 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최소화시키는 게. 이번에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직원들하고의 미팅을 한번 가지셔서 고민이 풀리지 않았을까. 고민이 아니다. 네. 전 처음으로 제가 핸드폰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뻔했는데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많이 들어주시면 그래요. 고민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인공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얼마나 표를 받았는지 결과 보여주시죠. 지옥의 방 보여주시죠. 짠! 118. 이번 주는 골 때리는 고민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주인공에는 고민 보상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